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떡볶이를 사러 가는데 어제까지 5,000원이던 떡볶이가 오늘 갑자기 3,000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며 의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남긴 가치 투자와 기본 원칙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공포에 빠져 도망치고 가격이 올라가면 열광하며 쫓아갑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 이 한 문장이 템플턴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든 핵심 비밀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주식을 집어들였고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주식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실제 사업체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존 템플턴의 세 가지 가치 투자 격언을 통해 시장의 소음을 뚫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남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1.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 존 템플턴의 첫 번째 가치 투자 격언은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는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만 집중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고 모멘텀을 쫓고 상승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템플턴은 이러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주식의 내재 가치였습니다. 내재 가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업이 현재와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기계이며 그 기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원의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업의 합리적인 가치는 얼마일까요? 만약 우리가 1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약 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50만원에 거래된다면 템플턴은 이를 매력적인 매수 기회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재 가치 100만원과 시장 가격 50만원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도 이 같은 원칙을 따랐으며 템플턴은 이 원칙을 글로벌 시장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시장을 살펴보며 저평가된 기업을 찾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템플턴은 여러 가지 재무 지표와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주요 재무 지표로는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장부 가치 비율, 주가 매출액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등이 있습니다. 질적 요소로는 경영진의 역량, 기업의 경쟁 우위, 산업의 성장성, 기업 지배구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턴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104개의 저가 주식 주당 $1 이하에 각각 $100씩 투자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쟁의 공포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우량 기업이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4년 후 그의 투자금은 4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 1960년대 일본 주식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템플턴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일본 기업들에 적극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 다른 투자자들이 간구하는 시장과 섹터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 강도, 진입 장벽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전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시장의 단기적 비합리성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유행을 쫓는 행동, 기관 투자자들의 분기별 실적 압박 등이 주가와 내재 가치 간의 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미래의 주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가치는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는 항상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는 그의 격언의 본질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사라. 템플턴의 두 번째 가치 투자 격언은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사라입니다. 이 격언은 첫 번째 격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치 투자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에 사로잡혀 매도하거나 적어도 추가 매수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템플턴은 이런 하락장을 오히려 더 큰 매수 기회로 보았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많이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첫째,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20% 하락했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25%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주가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템플턴은 이런 상황을 평균 매수가 이나 에브리징 다운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1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주가가 8만원으로 하락한다면 템플턴은 추가로 125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225주를 평균 매수가 8.89만원에 보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어 12만원이 된다면 수익은 약 698만원이 됩니다. 만약 처음 10만원에 매수한 100주만 보유했다면 수익은 200만원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 하락이 기업이 기본적인 가치 훼손 때문이라면 추가 매수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주가 하락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직 시장의 과도한 공포나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하락일 경우에만 추가 매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주가 하락은 대부분의 기업에게 일시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일부 산업여행, 호텔 등은 더 큰 타격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현금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턴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하락 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한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템플턴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락을 생각해보세요.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약 35%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일부 용감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놀라운 회복세에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을 계속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템플턴은 이런 시장의 공포 상황을 항상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사라는 격언은 이런 철학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3. 기본에 충실하라. 템플턴의 세 번째 가치 투자 격언은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이 격언은 투자의 본질을 상기시키며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본 원칙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템플턴이 투자 여정을 시작했던 1930년대부터 그가 은퇴할 때까지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 기술, 투자 전략이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템플턴은 흔들림 없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투자의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투자는 투기나 도박이 아닌 가치 있는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템플턴은 주식을 단순한 차트 상의 선이나 도박의 대상이 아닌 실제 기업의 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식을 살 때 당신은 그 기업이 공동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투자의 성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정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은 소음일 뿐, 진정한 투자 성과는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평가되어야 합니다. 템플턴은 분기별 실적이나 단기 시장 트렌드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았고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는 위험 관리의 기본입니다. 템플턴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 걸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았으며 이는 그의 글로벌 투자 접근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투자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템플턴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철저한 분석과 논리적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결정이 대중의 의견과 다를 때도 자신의 분석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독립적 사고방식은 그가 다른 투자자들이 간구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템플턴은 평생 학습자였으며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투자 전략도 조정했지만 기본 원칙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격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과 규칙을 정립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오직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나는 주가 수익 비율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기업을 찾는다. 나는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등의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소음과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전문가 의견에서 중요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집중하세요. 템플턴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대중이 항상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일시적인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기본 중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템플턴도 모든 투자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를 귀중한 학습 기회로 삼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편향, 감정, 그리고 자만심이 투자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템플턴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으며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했습니다. 나는 내 투자 일지를 매일 밤 검토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모든 실패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과 학습 과정이 그의 투자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고 장기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경제와 이번에는 다르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무시하고 수익도 내지 못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블이 붕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템플턴과 같이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들은 이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템플턴의 격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복잡성과 변동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많은 유혹과 소음이 있겠지만 기본 원칙에 충실하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와 기본 원칙에 관한 3가지 격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격언들은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 성공적인 투자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는 격언은 주식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실제 기업의 소유권임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주가의 등락이 아닌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발견하고 매수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둘째,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이 사라는 격언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훼손이 아닌 시장의 과도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역발상적 접근은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에 충실하라는 격언은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입니다. 템플턴의 이런 가치 투자 철학은 그의 놀라운 투자 성과를 통해 그 유효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100달러로 시작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일군 진정한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거래 알고리즘이나 고급 금융 이론이 아닌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투자 원칙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 환경은 템플턴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로봇 트레이딩, 인공지능, 암호화폐 등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의 가치 투자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시작하거나 현재의 투자 전략을 재평가할 때 템플턴의 이 세 가지 가치 투자 격언을 기억하세요. 시장의 소음과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것이 바로 템플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복잡한 차트나 지표, 고급 금융 이론이 아닌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본 원칙에 충실했던 그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적용한다면 템플턴처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존 템플턴의 또 다른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